안녕하세요. 수어통역사 박성범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구치소 내의 농아인의 인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치소 안에 경비교도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선출이 되어서 법무부 소속으로 2년 동안 있다가 제대하는 날에 국방부로 전환이 돼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농인의 범죄에 대한 감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농인이 잘못을 했다면 똑같은 형량으로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몇 년 전에 행복팀 사건으로 수많은 농인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업에 성공한 한 농인이 200만 원을 주면 40만 원에 이자를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꼬드겨서 수많은 중국 농인들이 피해를 입고 40만 명이 넘는 농인들이 불법 다단계 가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잘못을 했다면 저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치소에서 2차, 3차로 이어지는 농인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구치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맡은 두 가지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 안에는 수많은 철문이 있고 하나의 철문을 통과한다고 해도 또 다른 철문과 교도관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탈옥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중요한 업무는 뭐냐면 죽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호할까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수용자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과 접견을 할 때 같이 들어가서 그 접견 내용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접견을 할 때 잘 듣고 있다가 나 죽고 싶다, 누가 때렸다, 힘들다, 굉장히 극단적인 단어가 나왔을 때 특별히 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 내용이 수용자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도관 중에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농인은 어떨지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재판할 때는 특별히 전문 수어 통역사를 고용을 해서 재판을 진행하지만 워낙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수어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농인이 접견을 할 때는 교도관이 어떻게 기록할까요?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적어도 수어를 할 수 있는 교도관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닐까.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해결이 안 되는데 교도소 내의 인권을 얘기하기라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교도관님께 말씀을 드려서 농인이 만약에 접견을 한다면 제가 접견 기록지를 작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그 업무를 맡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서울구치소에서 그랬는데 다른 전국의 수많은 구치소와 교도소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중국 교도소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수화센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농인 한 명이 잡혀서 들어왔는데 수어통역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협조에 응하고 경찰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이번에 이제 구금된 농인은 86년생이고 버스에서 300위안을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훔쳐서
적발이 되었다. 그래서 6개월 선고를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경찰의 브리핑을 듣고 교도소에 도착해서 농인 수용자를 만났는데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관님께 농인의 언어는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저 채워져 있는 수갑을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철창이 되게 촘촘하게 있어서 수어를 보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게다가 여자 농아인은 수화를 모르는 문맹 농아인이었기 때문에 소통이 더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그 농인을 보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농인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돈 5만 원 때문에 6개월 선고가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 통역을 하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던 사실은 뭐냐면, 절도했던 이유가 배가 고파서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는 이제 취직이 잘 안 돼서 굶는 일이 다반사인데, 적어도 이제 교도소에는 삼시세끼 밥이 다 나오고 따뜻한 방에서 이제 겨울을 날 수 있으니까 6개월 형량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도소에서 농인을 보면서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2016년도에 수어가 공식 언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위상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경험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이나 소수의 말에는 좀 귀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데 저는 그 한 걸음이 소수와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국가에서 수어가 가능한 교도관이 특별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수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